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 못 뵀다가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혼자 오신 것 같은 에이프릴 풀데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네, 저 열심히 찾다가는 그냥 가버리셨네요. 화장실 갔냐 그러더니. 사사사님 쌤 오랜만에 와서 그러게 오랜만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날 더운데 아유 진짜 날이 아주 어제는 바람도 많이 불고 말입니다. 뭐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해서 비도 많이 오고 말입니다. 아주 태풍 오는데 또 좀 있으면 또 올라온다 그러죠. 수요일쯤은 또 이제 일본을 관통해서 간다 그럽니다. 아주 그쵸? 네. 뭐 그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이제 한반도 피하고 말입니다. 아까 이제 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현재 그 일본 남쪽에 위치한 것 같은데 수요일이면 일본을 관통하고 그다음에 한반도는 피해서 우리 한국은 피해서 자 중국 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자 그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스님께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님께 요즘에 연락이 없으실까? 네,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자 인스타로 네, 제라진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한국어 맨날 잘 피해가네, 그죠? 아유, 나 진짜 반갑게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쓰시는 물건들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자, 거기서 메이드 인 어딘지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또 그 출처도 한번 단순히 메이드 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어디 기업인지도 한번 슬쩍 한번 찾아보시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 지금 이 사태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또 한번 반영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로 우리 현재 네 분 들어와 계십니다. 요즘 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해서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도 때지만큼 또 요즘 휴가도 많이 갔는지 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 갔다 와 잘 쉬었다 왔다 그렇게 또 안부 전하시는 분도 계신데 말입니다. 자, 저도 제가 휴가 간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지난주 못 뵀습니다. 자, 소소님 유튜브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이벤트로 주신 게 잘 받았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적어서 이사하기 전 집으로 가서 그러게 지난번 참 이사 간다 그랬었잖아요. 참 네. 그랬었군요. 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드립니다. 교재 열심히 볼게요. 네, 반가워요, 소소님. 알미알미님 안녕하세요. 저도 2주일 만에 왔습니다. 가족 외식하고 휴가 다녀오느라 그랬습니다. 책 받고 감사 인사 이제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 휴가 다녀오신 거 맞군요.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즐거운 휴가철이고 말입니다. 요럴 때 조금 뭐 사실 그래요. 이제 뭐 또 요럴 때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재충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쉬시는 것도 괜찮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야 이거 좀 쉬어야 될 땐 좀 쉬어가는 거. 그참 그런 것도 필요해. 쉬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억지로 이제 좀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시면 말입니다. 그 시간을 쉬지 않고 막 하려다 하면 나중에 몸에서 그 이상 반응이 오죠. 몸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쉬어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그 이제 굴곡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컨디션 좋다, 어떤 때는 안 좋다가 또 그러면서 야 힘들고 말이죠.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또 몸도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좀 그럼 쉬셔야 되거든요. 쉬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몸을 추스려서 진짜 여러분들 그 몸이 이제 부서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땐 과감하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짜맞추는 그런 느낌 가지면서 다시 에너지 충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왠지 죄스럽기도 하고 아프면은 또 어, 공부를 못하면서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은 더 나빠지고 말이죠. 공부의 효율, 능률은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자신감이 또 하락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과감하게 쉴 때는 쉬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네, 알미 뒤에 배경이 바뀌었네요. 마이크 좋아요. 그랬습니다. 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굉장히 심플하죠? 네, 심플하죠? 네, 뭐 그렇게 뭐 나쁜 것만 하면 먼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알록달록하니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심플합니다. 그죠? 딱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냐 영어는 가타큐는 딱 하나밖에 안 보이네. 그죠?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요거 이제 그 티 없이 아름다우신 분이 그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주신 건데 아주 요럴 때 진짜 욕이 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요럴 때 딱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중심은 나하고 영어는 같을게요. 요것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이 쳐버리신 우리 그 관계자분들을 뭐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그분들을 또 위해서라도 지금이 좀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유,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당분간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 생각 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오셔서 저랑 또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좀 힐링도 좀 하시고 에너지도 좀 얻고 말이죠. 예, 그러면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좀 드리기도 하는 건데, 지금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그 접속 안 해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그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네, 굉장히 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그냥 여기다 뭐 초대 손님 모셔다가 이제 괜히 얘기하는 것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니까 공부하는 쪽으로 한번 제가 좀 마련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조금 또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추억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좋은 방법 있어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 제가 이제 가끔 팝송 중간중간 들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팝송을 가지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팝송도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공부도 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그것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시험에 맞게끔 또 제가 또 단어도 알려드린다라든지 문법도 연계해서 우리 시험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든지 이런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스타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네, 글 남겨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되면은 다음번에 Everything Will Be Alright이라는 노래를 먼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노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네, 그런 노래죠.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어떨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알면 현생 휴가 안 가시나요? 휴가요? 글쎄 저는 원래 휴가가 본래 없습니다. 이게 또 왜 이게 갑자기 뜹니까? 네. 지금 요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글쎄 저는 휴가는 없습니다. 제가 휴가는 아니고요. 요번에 그냥 명절 때 그때나 조금 잠깐 그냥 한숨 돌리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끝나자마자 또 이제 새벽 모의고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새벽 모의고사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또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그래요. 저는 여태 뭐 특별히 휴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다녀본 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떤 때는 좀 그 슬프기도 해요, 사실. 뭐 그게 뭐 그러려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휴가 당장은 일단은 계획은 없고요. 그냥 명절 때 잠시 쉬면서 문제나 좀 더 만드는 문제나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는 항상 좀 집에서 좀 욕을 먹어요. 명절 좀 쉬지. 그때 노트북 가지고 와서 문제 만든다고 앉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질문 올라온 거 답변 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고 맨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공젠 324님, 인스타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공세상에서 이 휴식은 뭔가 사치 부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휴식은 좀 그러기는 한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사실 기계랑 뭐 같은 건데 말이죠. 제가 이제 목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은 그런 생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목소리를 좀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작은 인원 가지고 하는 게 항상 큰 강의실에서 목소리를 좀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가가지고 지금도 사실 좀 안 좋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제 자신이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 성격이죠. 네, 제가 그 오늘 그 제임스 독해 지금 수업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사람의 행동이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오로지 여러분들 그 교재 만들고 책 쓰고 그다음에 문제 만들고 강의하고 오로지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 도대체 이거 뭘까?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사실 그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제가 남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뭐 문제 하나 좀 덜 만들면 어때? 전에 있던 거 쓰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 좀 괴롭히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 나를 쳐다보는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게을러질 수 사실 없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좋은 지문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만들어 드리고 하나라도 좋은 문법 문제, 단어 이런 거 줄여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그 휴식 휴가는 사치가니까 그 생각 듭니다. 자 소설님 얼굴이 환해 보여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저 머리 깎았는데요. 아무도 머리 깎은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머리 깎았는데 괜찮은가요? 잘 깎았나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 변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도 기분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여성스러워가지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겠죠. 좋아요 그러겠죠 전부 다. 네. 자, 보니까 하나부사님 오셨는데 스님계님 가만히 계시네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살이 쏙 빠져 보여요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뭐 살이 오늘따라 제가 좀 딴 때보다 좀 빠져 보이네요. 제가 어제도 대구 보강을 갔잖아요. 대구 보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운동을 못 하고 오늘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에이씨 그래서 간두자로 오늘도 운동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괜찮을 건데 오늘도 저도 이렇게 화면으로 지금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으네요. 좀 딴 때보다 좀 빠져 보이네요. 우리 사사사사님 진짜 내 마음을 잘 아셔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자, 일단 잠깐만요. 유튜브 넘어가기 전에 잠깐 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 배경이 참 잘 어울려요. 감사드립니다. 카리님 오셨습니다. 배경이 박규현, 비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미알미님 초등학생 때인가 학교에서 팝송으로 배우던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예, 음악도 듣고 말이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의미가 되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배우는 것보다도 좀 기왕이면 그 가사로서 여러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도 한번 좀 전달해 드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문 하나 선택할 때도 그냥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지혜도 얻고 살아가면서 힘도 또 돼서 여러분들 흔들릴 때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좋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또 좀 많이 선택을 하는데 아마 제가 만일 팝송으로 만일에 여러분 한다면은 제가 그런 또 팝송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비비님 다음 주에 서울시 면접 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편안하게 보십시오. 네, 잘 보실 거예요. 꼭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알미알미 한 곡씩 코너 속의 코너로 해주셔도 기억에 남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미알미님. 카리님, 스나이퍼 강의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 속상하네요. 진도 뭘 생각합니까? 아직 시간 잔뜩 남았는데요. 진도 많이 나가는 것보다 적용하는데 중점 두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나이퍼 다 뛰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난다. 그럼 까먹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뭘 보라고 그랬냐면 다 보라고 얘기 안 하죠.
거기서 주제나 제목 요지 파트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험은 주제나 제목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줘도 이런 문제 풀 수 있게끔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예, 바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두 강씩 정도는 듣고 복습하다 보면 4시간 정도 훌쩍 가는 듯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쏘쏘님, 원데이 정오표 있나요? 그랬습니다. 글쎄, 정오표 곧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원데이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제가 좀 보니까 오탈자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남을 시키자고 늘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곧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비님 꽃중년 더 아까 이제 사사사님이 인스타로 사사사님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거와 꽃중년 이거하고는 저는 꽃중년은 싫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년 전에도 저는 20대인 여러분들하고 저는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거슬러 갈까요? 30년 전에도 저는 20대 분하고 20년 전에도 20대 분하고 30년 전에도 20, 30대하고 늘 그런 사람들을 저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의 나이 또래하고만 제가 생활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여러분 수준에서 멈춰 있고 그리고 항상 생활이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굉장히 좀 잘 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굉장히 좀 잘 통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심리도 좀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고 아니 근데 알미알미님은 또 왜 갑자기 안경을 써달래? 저는 안경 쓰는 거 굉장히 제가 싫거든요, 사실. 근데 안경을 왜요? 저는 안경 싫어요. 난 내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중에만 제가 안경을 썼지, 수업만 끝나면 제가 안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안경 쓰는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사실. 안경이 아무리 봐도 난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예, 눈썹이 확 튀어요? 눈썹 원래 시커먼 거 어떡합니까? 참. 예. 네. 벗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안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수업할 때만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랬었고 그래서 나중에 눈 수술했잖아요. 제가 라식 수술했잖아요. 으악 하고 놀라셨군요. 네. 네, 꽃미남으로 헤어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나 또 이렇게 맞춰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또 뭐야 알면은 꽃총각은 또 뭡니까? 크리스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적이시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쌤 안경 너무 이뻐요. 그랬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먼저 게 좀 너무 좀 노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잖아요. 사람은 머리 헤어스타일 오늘 말씀드린 제가 이제 아까 내가 머리에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구나. 참 진짜 아이씨. 뭔가 이렇게 변화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봐 주는 거 참 굉장히 전 좋아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근데 참 안경은 좀 그래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운전할 때만 제가 안경 쓰잖아요. 길거리 갈 때 이제 수업할 땐 제가 또 벗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안경 쓰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안 어울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안 어울리다고 생각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안경을 벗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금방 망가지죠. 자꾸 썼다 벗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끝까지 여러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인스타가 이쁘게 나온다고요? 네, 인스타가 이제 배경이 없으니까 인스타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꼭 무슨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자, 제라진님, 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제인스 영어부터 하시죠. 근데 제인스 영어 하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하실 때 그 가급적 그 독해를 좀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그 이번에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되시면 제인스 영어하고 제인스 독해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한번 7, 80점대 올해 좀 많이 찍었다 그러면 제인스 영어랑 독해 기적해 주시면 좋고요. 항상 문법을 할 때는 독해를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독해 지문 속에서 항상 문법 확인하고 글을 확인하는 그런 훈련 하시는 거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 자꾸 이제 문법대로 독해대로 그게 따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따로 가려고 합니까? 참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 생각인데 말입니다. 예,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그건 여러분에게 계속 주지를 시켜야 돼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글을 보기 위한 것이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문법 문제는 전에는 4문제는 꼬박꼬박 내다가 이제 3문제까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지방이 3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수로 따진다면 문법 문제 자체는 몇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 단어 수고 오히려 4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항수 치면 그게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문법보다는 오히려 어휘수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유가 뭡니까? 문법 문제만 맞추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문법 문제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독해 쪽하고 연관지어서 올바른 해석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독해 지문, 특히 올해 지문 다시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독해 지문을 봤을 때 굉장히 꽉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인스 독해 올해 거 이제 지문 분석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겁니다만, 문법 구조가 진짜 복잡하다. 그러나 문법 구조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글 볼 때 문법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번에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한번 문법 적용해서 해석할까 해도 안 되니까 그다음 단어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문 내용도 어렵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어만 가지고서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문제 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글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것들, 약간 지식적인 측면까지 사실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커먼 센스가 이거 커먼 knowledge가 있는데 말이죠. 커먼 센스 가지고 문제 풀 수 없죠. 커먼 knowledge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법이 적용되면서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해서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독해를 꼭 같이 하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인스타로 젠66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아프리카 지금,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스님계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할 건 아니겠고요. 교수님 문법 강의를 작년 걸로만 보고 있는데 올해 걸로 다시 듣는 게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작년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문법 강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관계는 없겠고요. 근데 464는 가급적 신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시면서 이제 오늘 오전이 어젠가요? 언젠가 제가 이제 오늘인가 여러분 질문 올려놓은 거 이제 답변을 다는데 464 지금 옛날 거 보고 있는데 뭐 지금 형편상 새로운 거 지금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 거로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물론 옛날 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464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옛날 거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464 같은 건 신강이 들으시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 새로 반영된 것들, 새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접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하잖아요. 464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것을 좀 반영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464는 가급적 신강으로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 이론은 먼저 걸로 들으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에이프릴 풀데이님께서 너무 더워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참 덥습니다. 진짜 많이 덥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미아제르지님 쌤 첨삭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랬습니다. 첨삭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첨삭? 첨삭은 온라인 첨삭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첨삭 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둘 다 어쨌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에서 첨삭 독해 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첨삭도 제가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첨삭은 지난주에 시작이 됐죠. 사실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첨삭을 하면서 지금 뭐 보면은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좀 싶은데요. 네. 네, 오프라인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지금 독해 첨삭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걸로 만약 책 있으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뭐 기존 강의 또 다른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첨삭에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하다가 조금 더 뭔가 이제 글로만 그 소통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해서 전화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부재중 찍혔을 텐데 그런데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 그건 뭘까? 그건 뭘까 모르겠어. 그, 그래서 나는 하나라도 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혹시 그분들 혹시 이거 들으시면은, 부재중 전화 찍혔으면 전화하십시오. 내가 한번 안 받은 이유, 그냥 통화하기 싫어서 안 받았다면 내가 또 전화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시 전화하기도 사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 부재중 찍힌 거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문자 주시거나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알미알미님, 쌤 지금 제임스 독해랑 문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새벽 먹고 들어가면 될까요? 그랬습니다. 제임스 독해랑 문법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요번에 처음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9월서부터 새벽 먹고 들어갈 건데요. 만약에 이제 신강의를 원하신다면 9월서부터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좀 보일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새벽 모의고사는 좀 뭐 일찍서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대개 보면 한 달 들었어요, 뭐 2달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보통 보게 되면 가령 9월에 모의고사 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그 이후로는 안 냅니다, 제가. 한 번 낸 거는 가급적 안 냅니다. 뭐 다 특히 이제 단어나 문법 같은 거, 문법은 조금 더 반복될 수 있지만은 단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단어 수는 한 번 낸 건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온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릴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조금 가급적 일찍 하시면 좋은데 단 그 시점은 뭐냐? 지금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독해하고 이제 문법이 좀 보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 어떻게 하자? 천천히 글을 봤을 때는 그 글의 구조가 보이고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듯 하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미알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카레님 독해 기적 강의는 첨삭 독해 강의 성격이 좀 다른가요? 그랬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어, 첨삭 독해는 말 그대로 이제 첨삭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 직접 해석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조금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책에 있으면 책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샘플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첨삭 독해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서부터 실전 이상까지 가버리죠. 32개의 지문을 제가 활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법과 더불어서 독해, 또 동시에, 그리고 독해라면서 독해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만 사실은 문법, 거기에도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좀 꾸몄습니다. 책이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그런 책은 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또 통해서 남들은 독특한 구성을 통해서 좀 해드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독해 기적은 구문 중심입니다. 동일한 구문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림으로 해서 바로 그 구문에 익숙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 또한 여러분의 해석을 직접 써가지고 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조금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한다면은 쿼리 순서대로 많이 얘기하면 첨삭 독해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독해 기적을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독해. 논리 독해는 제가 이번에 11월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독해 기적은 9월에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리 독해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동안 정확하게 해석한 거 그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지문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강의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유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안유정 씨. 네. 지난번 말씀드린 안유정 씨. 저기 책 글 안 남기셔가지고 못 받으셨다 그러셨죠?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다음 민다영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민다영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교순? 네, 어쨌든 처음 보시는 아이디가 오셨네요. 네, 인스타로다 말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스님께님 저번 주는 공부가 너무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연락이 없으셨나 보네요.
음, 음, 음. 노래가 있는데, 라이언, 너무 덥지 않아? 음, 그렇다면 You are my refuge. 자, 요게, 아니고요. 자, 지금, 제가 지금, 네, 단어는 원래 보던 대로 계속 봐도 될까요? 그랬습니다. 단어는 가급적 그냥 보던 대로 그냥 보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이 되신다면은 한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어집을 보시면서 가령 올해 나온 단어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시험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제대로 들어가 있나,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렇다면 굳이 단어집은 바꾸지. 저는 그래요. 단어집 웬만하면 바꾸죠. 저도 이제 단어집이 있지만은, 왜냐면 단어는 제가 이제 공부해본 경험에 의해서 놓고 본다면 단어집은 보던 데서 만약에 좀 바꿔버리게 되면 순간 낯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오히려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나온 기출들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생크 왕거버 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단어 몰랐는데 혹시 단어 특강 계획 있으신가요? 그랬습니다. 단어는 있죠. 단어는 글쎄 지금 뭐 말씀해 민나 형님이 지금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글쎄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있잖아요. 뭐 성경 복화도 있고요. 네, 복화 성경 있잖아요. 그 이름 되는 건 좀 사실 좀 그렇고 뭐 복화 바이블이라고 하죠. 뭐 그건 뭐 여기선 제 사이트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고요. 또 어느 선생님의 무슨 뭐 복화 뭐 30개, 3,000개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이제 뭐 다 좋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그때그때 반영이 돼 있는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나온 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나 이제 수거, 그다음 문법 이런 것들은 사실 내공입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그동안의 기출을 얼마나 많이 분석했는가. 그리고 그 분석을 한 것을 통해서 향후 나올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하는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번 좀 그런 것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수고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단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인스 도키에서 말씀하신 단어요 그랬습니다. 제인스 도키에서 말씀하신 단어요. 제가 제인스 도키에서 뭐 얘기했죠? 제가 네, 글쎄 잘 모르겠네요. 자, 제인스케에서 제가 정확히 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제인스 보카 이제 한번 강의 한번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아마 제인스 보카 강의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아마 한번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인스 보카는 지금 현재 생각은 시간만 확보된다면 11월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만약 늦으면 1월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기본 어휘들 좀 외워두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경 복화, 순간 성경 복화로 새로
저도 뭔가 했네요. 센스쟁이죠. 네, 저는 선생님 제임스 복화 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그러시면은 뭐 웬만하면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의 한번 좀 안 들으셔도 강의 한번 들어주시면은 진짜 올해 나온 단어들 아마 그대로 아마 거기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네네. 제임스 버커 얘기하는 겁니다. 유포리아, 유피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말씀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임스 버커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죠. 이유라는 접두사는 항상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는 나이스, 뭐 well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접두사인데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카리는 단어지 계속 보다 보면 시험 다가올 때 어려운 단어는 외우는데 독해 단어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독해 단어는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독해하면서 독해용 단어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하나? 맞습니다. 독해용 단어는 말이죠. 글쎄요, 저는 모의고사 항상 만들 때 보게 되면 단어 수거 정리라고 꼭 해드리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게 기본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 단어 정리해드리는데 바로 모의고사 풀 때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거기서 단어 수거 정리해드리는 거, 즉 글 속에서 만나는 단어들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건 꼭 좀 진짜 보시는 거, 글보다 보시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시험용 단어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 속에서 계속 만나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가 버리게 되면 순간에 헷갈려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 독해할 때 계속 만날 때마다 확인하자. 근데 여러분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할 때 단어수 정리해드리는 거, 단어수거 정리해드리는 거 보시는 게 좋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네, 비아제라찌님, 쌤 먼저 나가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 건강에 잘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수님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동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단어는 제임스복화죠. 그랬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동수님, 혹시 2000년 대비 제임스복화 계획 중이신가요? 그랬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는 따로 제임스복화 책은 요번에 글쎄 개정을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새로 요번에 나온 게 사실은 없지 않나. 진짜 어렵다고 여러분 얘기하시는 그 단어도 사실 좀 들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새로운 게 만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첨가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년대 복화 들었어요. 따로 들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한번 들으셨으면 복화는 굳이 안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먼저 거 잘 정리해 두셨으면 그걸로 그대로 계속하시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자 말씀 남겨주셔서 좋고요. 여기 Everything Will Be Alright, 여기 요 노래가 누구 노래였는지 제가 지금 요 순간에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네, Everything Will Alright 참 가사도 좋고 제가 이제 그거 한 2번 들었는데 가사도 좋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동치미 언제 나와요? 그랬습니다. 동치미 지금 바로 이제 정리해서 원고 넘기려고 이제 시간까지 짜놨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요 단어도 넣어야지, 요 단어도 늦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드벨트 Everything Will Be Alright 잠깐 듣고 계십니다. 네, 잠깐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다음번서부터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가사도 보여드리고 노래도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는 Everything Will Be Alright. 자, 이 노래입니다. 자, 민다 형님, 선생님 독해 기적은 한 단원씩이 하루 분량인가요? 연습 문제가 많아서 하루에 다 하는 게 좀 복잡. 아니죠. 그게 지금 보게 되면은 한 단원이 하루 하면 그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제가
굳이 만일에 최대 분량을 따진다면 일주일이 2개입니다. 2단원입니다. 일주일 2단원 분량으로 제가 이제 한 거고요. 적정한 것은 일주일에 1단원 반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연습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또 연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동치미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 자료를 다시 좀 동사 필요한 것들 확인되는 대로 계속 좀 추가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네, 그 동치미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단어가 뭘까, 궁금한 단어가 뭘까 그런 것들 열심히 찾으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Why do we try when it always ends up bad? Everything will be alright. Everything will be alright. Why do 네, 자, 동선님, 자, 원데이 동사 수급 강의도 좋더라고. 아유, 들으셨습니까? 네, 글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신경 한번 써봤습니다. 썼는데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생명은 10것으로 얘기했어요. 생명 10것 하십시오. 네, 10것이 좋습니다. 네, 원데이 생명도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양이 좀 줄어든 거고 그거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생활용에 대한 표현들을 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또 해놨잖아요.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좀 해놓은 거고요. 양적으로라든지 이런 거 현실적인 면에서는 10것이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걸로 하시는 게요. 자, 민다 형님, 일주일 분량이었군요. 하루에 1단원씩 다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못 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분량 정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저는 계획을 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짜지 말라. 꼭 무리하게 짜놓고 우리가 대개는 사실 그래요. 아, 내 욕심에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아니면 몇 페이지를 해줘야지. 뭐 100페이지 해줘야지. 뭐 단어 외우는데 난 300단어 외워야지. 그래 놓고서 이제 못 해놓고서 그 다음에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심적으로 부담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못했을까라고 해서 자꾸 또 죄책감 들게 돼버리고 그렇다면 자꾸 또 밀리게 돼버리고 밀리다 보면은 결국 자꾸 중간에 또 포기해버리는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정복을 못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결국 뭡니까? 좀 더 빨리 가는 길은 없을까? 그러다 보면 그때는 요약으로 가버리고 근데 요약은 또 뭐냐? 핵심을 또 빠뜨리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요약이랑 또 정확성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험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우리가 잘못된 계획 때문에 사실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100을 할 수 있다, 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9 정도까지만의 바로 그 분량을 정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뭡니까? 9 정도면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덜 봤다 하더라도 9 정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정한 거 충분히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도 여러분 동시에 같이 수반될 수가 사실 있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오늘 컨디션 좋았어. 근데 구하니까 시간 좀 남았어. 그럼 뭡니까? 좀 더 할 수 있죠. 와, 그럼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어라는 어떤 진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또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일정이라고 스케줄 짜는 거, 공부 분량 정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하기 싫으면 안 돼요. 영어는 진짜 하기 싫으면 미쳐버립니다.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럼 한덕현이 좋아하세요. 그러죠. 저를 좋아해 주세요. 저를 좋아해 주세요. 저를 좋아해 주신다면 영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그러니까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어져야 돼요. 만나고 싶어야 돼요. 다시 또 보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먹으러 9월달부터 시작하나요? 그랬습니다. 동호선님. 맞습니다. 9월서부터 제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추석이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주 좀 하기가 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추석 지나고 바로 제가 이제 새벽 모의고사 다 진행을 합니다. 열심히 또 지금 지문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또 좋은 문제들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444님, do you know who is he 이게 아니라 do you know who he is 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요? 그랬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잖아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의문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라. 원래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죠. 의문사 동사 주어가 다른 말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는 no라는 동사를 만나버렸잖아요. no라는 동사를 만났습니다. 그럼 다른 말을 만나버리면 어순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 직접 물어볼 때는 who are you? 이렇게 돼버리지만은 다른 말이 붙어서 네, 우리가 물어볼 때 그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럼 who you are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말 간접 의문이 뭐야?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문이 어떤 다른 말을 만났을 때는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 역시 그랬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문 용어 쓰는 거 싫어요. 간접 의문 이런 말도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른 말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나님 맞습니다. 네, 양수님, 쌤 라이브 방송보다 첨삭도끼 책 첨삭도끼 책 구입했어요? 양수님 가만히 계시더니 양수님이 또 첨삭도끼 책 구입하셨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저는 뭐 제 책은 전부 다 제가 이제 뭐 각각의 책을 특징을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의 그 가려운 데를 좀 많이 긁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책을 만들었지만 특히 첨삭 독해책은 진짜 제가 거기에서 뒤에 보면 우리 친구들 첨삭 AB라고 있어요. AB라고 있는데 꼭 한번 제발 시간 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첨삭 독해 지문 하나 하는데 보통 친구들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서두르지 말란 얘기야. 다른 친구들 보통 1시간 만에 2시간 걸려서 하는데 선생님 저 20분 만에 했어요. 전 욕 나옵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쉽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쉽다고 제발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단어 문법적인 역할들을 확실하게 찾아서 가주시면 진짜 좋아요. 사사님 쌤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아우 좋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영어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쓰더라고. 영어의 고자라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영어의 고자인 저를 뭐 살려주셔서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나 공부 진짜 못했던 사람입니다. 영어라면 진짜 더더욱이 못했었던 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영어 공부는 ABC는 사실 고등학교 때 가서 제가 알았다고. 고등학교 때 가서 제가 거기서부터 ABC,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기호,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 용어 쓰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무슨 용어 들어가면, 와, 이게 진짜, 그럼 뭐냐,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용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영어도 언어인데, 말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한다. 특히 여러분들 의사관계대명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의사관계대명사를 했어요. 유사관계대명사 아니라 의사관계대명사를 했어요. 무슨 의사가 무슨 닥터가 무슨 뭐 관계대명사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냥 옛날에는 진짜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여러분 콜레라 가운데 옛날에 의사 콜레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유사 콜레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합니다. 유사란 말이거든요. 그걸. 근데 옛날에 의사란 말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의사가 뭐야? 의사 관계대명사 뭐야? 모른단 말이에요. 한자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의사관계되면 관계대명사처럼 쓴다는 얘기죠. 원래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인데 관계대명사처럼 쓴다. 뭐뭐처럼 유사 비슷하게 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건데 말입니다. 자, 719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무무 제2의 반갑습니다. 인스타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첨삭독해 제거 크리스탈린 벌써 추석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추석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말이죠. 추석 지나면 진짜 찬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말이죠. 다른 생각 잘하네요.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래요. 그러면서 좀 아까 이제 여러분 얘기했다가 뭐 새벽 모여서 언제요? 이렇게 하잖아요. 동훈선생님 새벽 모여 9월달부터 시작하나요? 네, 9월서부터 합니다.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럼 그때는 뭐야,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뭐 다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7, 8월의 기본을 잡아줘라. 제가 자꾸 그 말씀드렸던 거죠. 제 시대는 진짜 시간 빨리 가네. 진짜 잘 갑니다. 금방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내 말 한번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지나면은 여러분 마음 급해집니다. 진짜 마음 급해집니다. 완전 진짜 호랑이 눈썹 날리면서 막 그냥 말이죠. 그냥 돌진하듯이 세월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시간이 날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럼 막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갑자기 계획이 뭐고 상당히 엉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얘기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김카레님, 저도 야금야금 사다 보면 쌤책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첨삭도끼, 도끼, 스나이퍼, 논리도끼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쌤책이 완전 많아졌어요. 그래서 곧 또 사요. 곧 또 사요. 뭐 사시려고요? 곧 또 사신다면은. 저도 쌤책이 뭘까요? 민다 형님, 저도 쌤책 거의 다 샀어요. 꼼꼼히 봐야겠어요. 맞아요. 천천히 보십시오. 꼼꼼하게 보시고요. 하나하나 찾아내는 공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가서 알파벳 공부하고 발음교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었단 말이에요. 전혀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주어 동사 따지고 말이죠. 어가 있으니까 명사 필요하지, 형용사 명사 꾸며주지, 전치사 목적 필요한데 명사 어디 갔나 된 나오면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접수사인지 열심히 따져봤었던 그런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사님 맞아요. 저도 그런 말 싫어요. 그랬습니다. 진짜 그런 거 싫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난 쓰는지. 전 도치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뒤집어 버린다 그러죠. 뒤집어 버린다. 영어로는 인버전이잖아요. 거꾸로 돌려버린다, 뒤집어 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그 용을 써가지고 해서 헷갈리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영어도 언어입니다. 진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걔네들이 생각한 대로 쓴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용어 만들어진 건 최초의 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입각해서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자, 네, 알미알미님 새벽 먹으면 왜 책으로 안 내세요? 많이들 구입할 것 같고 책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바로 뭡니까? 제인스 모의고사잖아요. 제인스 모의고사 이제 그것이 되는데. 근데 매달 하는데 매달 모의고사 책 낼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제인스 모의고사가 좀 그거를 좀 모아서, 좋은 문제들만 제가 모아서 이제 내는 것이 바로 제인스 모의고사입니다. 네. 글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매달 만들어낼까요? 매달 모의고사 책을 만들어 괜찮을까요, 그거? 순간, 출력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책 살 수도 있을래나? 그거 사서 볼래나? 그죠? 그거는 좀 모의고사 그래도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되는 게 좀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건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삐양님, 이번 8월에 기본반 끝나면 어떤 강의 듣는 게 좋을까요? 커리큘럼이 많으신데요. 그랬습니다. 이번에 8월에 기본반 끝나시면은 삐양님 제인스 기본 이론 수업이랑 463 같이 들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9, 10월에 464 이후로는 실강이 없으셔가지고 같이 들을까 하는데 9, 10월 이후로는 대구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분이신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464랑 제인스 같이 하시는 거 좋은데요. 만일에 처음이시라고 한다면 464랑 같이 듣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만일에 처음이시라고 한다면은 제인스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단 464는 인강으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실강 안 하세요 그랬습니다. 464를 우리 대구 친구가 11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탈님 노량진 분이시잖아요. 봉투 모의고사처럼 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글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게 더 괜찮은지. 얄미얄미님 알미알미님 제니스 모의고사보다 새벽 모고 퀄리티가 더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참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돼 있는 거랑 시험지에 돼 있는 거랑 좀 사실은 같은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카레님 출력 좋아요, 쌤 그랬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강의 들을 거니 관계는 없겠네요. 그랬습니다. 네, 좋아요.
아유, 턱이님이라고 오셨네요. 턱이님. 네, 기본 1원 인강으로 듣다가 좀 힘들어서 대구에서 영파르타 초급반 시장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강으로 기본 1원 한 번 더 들어보면서 464 들어보려고요. 그랬습니다. 네. 턱이님, 삐양님이 다르신 분인가요? 네. 영파라도 초급시 인정 그래서 실강을 기본 이름만 더 들으면 살. 네, 그러시면 기본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463 샘플 한번 들어보세요. 샘플 들어보셔서 괜찮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삐양님은 조금 그러면은 대구 분이 아니신가요? 자, 삐양님하고 턱이님 저는 같은 분이신 줄 알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본반 끝나면은 지금 그 다음에 제가 9시월 예정한 거 있잖아요. 노량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제가 독해기적하고 필기법 뭐 예정돼 있죠. 대구라고 한다면 464하고 그 다음에 필기법 예정돼 있죠.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반 끝나시면 다 괜찮고요. 특히 필기법 진짜 그거는 제가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꼭 한번 그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네, 동호선님, 프린트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책값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책값에 또 부담이 있으신 분도 또 좀 있고요. 사실 좀 그러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돼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아주 오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그 추석이 다가옵니다. 글쎄 이제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말이죠. 주변이 좀 괜히 여러분들 마음을 또 흔들어 놓는 그런 그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추석 됐을 때는 여러분 강인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넌 아직도 뭐하니?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괜히 여러분 좌절하시거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추석 지나고 나면은 또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혹시 지금 뭔가 하시고 계시다면 또 그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가운데서 그래서 제 경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여러분들 하루 시간표를 좀 잘 좀 짜라.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중간중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계획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파이팅! 김카렌이 그랬습니다. 반가워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들어와 주셨던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미알미님 크리스탈님 오늘 많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턱이님 오늘 삐양님 오늘 처음 만나신 것 같은데요. 대단히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다영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줄여서 정확성 높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미알미님 안녕히 가시고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나노 유유님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인스타에서 저도 여러분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